다른 P-타입 extrinsic 반도체, N-타입 extrinsic 반도체, extrinsic semiconductor인 경우에 외부에서 이렇게 도너를 주거나 혹은 accept를 줘서 이게 accept를 준 상태가 뉴트럴인 거죠. 뉴트럴인데 전자가 들어와서 이 immobile, 움직이지 않는 negatively charged 돼 있는 것이 P-타입의 이런 현상이고 N-타입은 이렇게 여분의 전자가 P에 묶여 있는데 오족 반도체 원소에 묶여 있는데 얘가 빠져나갔을 때 얘가 자유전자가 되고 이 부분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가 positively charging 되어 있다라는 것을 immobile한 아이오닉 차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차지는 차지인데 공간에 흩어져 있는 차지라 그래서 스페이스 차지고 immobile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재료에서 얘를 접합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제 큰 이제 새로운 특성을 보여주는데 일렉트론이 풍부한 N타입과 홀이 풍부한 P타입 사이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채팅창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이런 도너의 그 도너하고 도너하고 셉터 사이가 많은 이런 반도체 둘을 붙였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채팅창에 쭉 한번 쳐보기 바랍니다. 예, 디퓨전. 예, 정확한 답인데요. 이게 그레이디언트, 어떤 값의 그레이디언트에 비례하는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얘기할 때 많은 쪽에서 적게 흐른다, 적은 쪽으로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큰 차이가 디퍼런스라면 단위 공간 변화에 대해서, 단위 길이 변화에 대해서 그 차이가 바로 그레이디언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 도핑 프로파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이 도핑하는 양의 정도가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니폼하다. P타입의 억셉터 임퓨리티가 유니폼하게 도핑을 했느냐. 그 다음에 N타입의 도펀트를 프로파일을 유니폼하게 분포했느냐. 여기서부터 이 내부에 생기는 이 차지가 옮겨가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이걸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뭐냐면 유니폼하지 않고 요 좀 거리 떨어진 곳이 최대가 되고 점점점 떨어지게 해서 반대편은 도너로 이렇게 도핑을 해서 이 리니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이라 그랬을 때 공학적인 요소가 이 도핑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가변 콘덴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이 전압에 비례하는 역전압에 비례하는 가변 콘덴서를 설계하라. 그러면 이 도핑 프로파일을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면 이 역전압에 비례하는 어, 커패시턴스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커패시턴스가 이제 변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LC 공진회로 같은 거 있죠, 여러분. 보면 여기에 C가 있고 L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가변 콘덴서다. 그러면 C와 L에 있어서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진 주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전에 라디오 같은 데 보면 다이얼을 돌렸는데 이 다이얼을 돌리지 않고 전압을 쭉 바꿔가면서 공진 주파를 찾아주는 그런 이런 자동차에 들어있는 그런 그, 그 전압에 의해서 볼티지 컨트롤 커패시터거든요. 이 전압에 의해서 공진 주파수를 쭉 바꿔주게 되면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으로 돌리는 게 미케니컬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 때도 이런 다이오드를 이 도핑 프로파일을 바꿔주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동영상 끝에 오늘 아니군요. 목요일 동영상 오늘 동영상 끝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핑 프로파일을 만들어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이 페르미 준위를 그랬을 때 중요한 개념이 쿼사이 페르미 레벨이 있는데 요 P 영역의 쿼사이 페르미 레벨하고 N 영역의 쿼사이 페르미 레벨은 각각 입장에서 일렉트론 입장에서 도핑된 것을 나타내는
어떤 페르미 레벨에 준하는 그런 레벨이고, 그리고 홀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캐리어 농도가 이제 도펀트의 농도가 억셉트냐 돈에 따라서 바로 빌트인 포텐셜이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타입과 P타입의 사이에 여러분 전자효력 시간에 배운 것들은 0.7V 정도의 이 턴온 전압이 생긴다라는 턴온 전압이 바로 이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이 빌트인 포텐셜 관점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전자효력 시간에 PN 다이오드 가지고 정류 회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턴온 전압의 존재 때문에 이제 OPMP 같은 결에서 슈퍼 다이오드 같은 걸 만들어서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바꿔주는 그런 회로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해보면 이제 이런 그 한쪽만 흘러가는 그런 소자다. 그랬을 때 P 쪽에 플러스일 때 N 쪽에 마이너스일 때 얘가 포워드 바이어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다음 P에 마이너스고 N에 플러스인 경우에 리버스로 해서 이 디플리션 내의 두께가 더 넓어지는 그 현상이 생기는 것을 리버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손쉽게 생각해서 PN 다이오드 할 때 P를 파지티브로 생각하고 N을 네거티브로 생각해서 이렇게 PN 다이오드를 그림을 표현할 때 우리 전자효력 시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반도체 공학에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이오드 표시를 하고 PN 다이오드를 할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이런 표시를 해주게 되죠. 여러분 그 BJT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화살표 방향이 PNP인데 PNP 방식하고 여러분 할 때 전자리 시간이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PN이니까 NPN 방식으로 해서 하면 이것도 PN 접합이고 얘도 PN 접합이 NP 접합이고 NP 접합이고 PN 접합인데 차이는 이게 요 사이 베이스가 굉장히 얇은 상태에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얇다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지금 유도하는 것에서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서 이 P와 N이 이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충분히 얇고 이 뒤에 이제 벌크 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하는데 이 벌크 파트가 되게 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디플리션 레이어에 준하는 정도의 두께, 이보다 얇은 두께의 그 이 PN을 만들어 준 게 바로 이 PNP, NPN 접합에서 베이스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다이오드에서도 이 전극과 요 N 쪽이나 P 쪽을 더 얇게 접합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접합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금속과 금속과 그 다음에 이 반도체 N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거를 우리가 쇼키 다이오드라는 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쇼키 다이오드라 그래서 PN 다이오드가 아니라 금속과 N타입이다. 금속과 P타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금속과 P타입이다. 이걸 다르게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N 플러스 플러스 아주 헤빌리 도핑된 거 P에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속과 N타입, P타입과 금속 할 때도 여러분 생각할 때 PN 방향으로 반도체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바이어스 방향을 정의를 하면 다이오드에서 어느 쪽으로 전압을 걸어줄 때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PN 다이오드의 도핑 프로파일에 따라서 모양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빌트인 포텐셜을 구하는 거. 자, 그래 빌트인 0.7V가 아니라 다른 전압을 하려 그러면 이 NA와 ND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고 그리고 디플리션 레이 두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면서 요게 P타입에 네거티브리 차지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랬죠. N타입에 파지티브리 차지되어 있는 스페이스 차지가 있다 잊지 마라 그랬죠. 요것의 두께가 합친 거 XP와 XN을 합친 것이 우리 디플리션 레이 두께 W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라플라스 이퀘이션, 우리 전자기학에서 배웠던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쭉 유도를 해서 요 포텐셜 모양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커패시턴스까지 구했었는데 여러분 그
이런 PN 정션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이 디플리션 두께를 가지고 이제 리버스일 때 커패시턴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전압의 역전압을 걸었을 때 브레이크다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깁니다. 헤빌리 도핑되고 했을 때 터널링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도핑 프로파일을 이렇게 P 영역은 NA가 쭉 떨어지면서 이게 도너의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더 커지는 경우 N 리전에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바뀌는 경우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ρx를 EAX로 돼 있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을 때 이 빌트인 포텐셜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임의의 모양으로 도핑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이런 삼성 반도체나 이런 데서 이제 PN 다이오드를 특별한 PN 다이오드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이 도핑 프로파일 위치에 따라 쭉 바꿀 수 있겠죠. 적절히 열 처리와 그리고 도핑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반도체 프로세스 공학 같은 데서 이 도핑하는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도핑이라는 게 이제 운동하는 그 운동 선수들이 뭐 약을 먹으면 도핑 테스트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약을 먹는 자체가 원래 기능에서 조금 향상시키거나 좀 다른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게 도핑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도핑을 어느 정도 어떤 모양으로 하는가라는 것들이 빌트인 포텐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패시턴스 모양을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션의 모양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까 제가 설명했던 요 도핑 모양에 따라서 이 그 도핑 그 베리얼 커패시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동영상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아니 오늘은 동영상 하나인데요. 요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라이브로 좀 더 하는 것들이 있어서 동영상 지금 밑에 거는 숨겨져 있고 위에 것만 한 34분 22초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요거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4분, 35분, 40분으로 해서 지금 40분은 55분, 9시 55분에 맞나요? 40, 50분, 50, 10시 5분이네요. 자, 10시 40분이면 헷갈리지. 40분, 55, 55분이네. 55분. 예, 55분이네요. 9시 55분에 다시 여기 동영상, 여기 라이브로 보도록 합시다. 자,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55분에 봅시다. 지금 이렇게 도핑 프로파일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전압을 조금 더 걸어주면 차지가 디퍼렌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퍼렌셜 차지 양의 변화는 디퍼렌셜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이 B가 바로 커패시턴스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유명한 식인데요. 이 커패시턴스의 역수의 제곱은 이렇게 빌트인 전압과 리버스 전압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반도체 PN 다이오드에서 C의 제곱분의 1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리버스 전압이 커지면 C 값이 커집니다. 커질 때 C 프라임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빌트인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 결정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그 동영상에서 이 P 쪽에 이제 이 디플리션 레이어, 그 다음에 N 쪽에서 디플리션 레이어인데, 여러분 보면 그 디플리트란 게 결핍이잖아요. 그죠? 결핍이니까 플러스로 차징돼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결핍된 상태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차징돼 있다는 거는 플러스가 결핍된 상태다. 라고 생각해서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족한 정도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밑에 보면 하일리 도핑 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도펀트가 높이 도핑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부족하기가 참 어렵다. 굉장히 얇은 이 레이어가 되게 얇아서 금속이나 혹은 헤빌리 도핑되어 있는 반도체나 그리고 라이틀리 도핑되어 있는 반도체가 결합이 되어 있다, 접합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 레이어 두께가 되게 얇아도 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두꺼워야지 이렇게 많은 차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헤빌리 도핑되어 있어서 요 경계면에 있는 것만 가더라도 충분히 이 차지양이 같은 정도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이디드 정신이란 게 바로 헤빌리 도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이 C 값이 이제 이 빌트인 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의존하는지는 요 값은 이렇게 도핑 프로파일이 각각 유니폼하다라는 관점을 생각한 거고요. 또 리버스 전압을 걸었을 때 이 밴드 배치도에서 이렇게 빌트인 전압이 굉장히 커진다 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디프레션의 두께가 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VR에 대해서 C가 줄어드네요. 왜냐하면 길이가 커지니까 평행판 축전제를 생각해보면 제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여기 전압이 커지면 C 프라임 제곱분의 1이 커지는 거니까 C는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행판 축전제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그 차지들이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데 이 리버스 전화를 걸어주면 이게 두꺼워집니다. 이게 늘어나니까 평행판 축전율을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해 보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C값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밴드 배치도는 일렉트론 입장에서 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포텐셜을 그랬을 때는 이제 전압입니다. 전압이기 때문에 요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배치도를 보면 이 포텐셜 자체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올라가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되면 전자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공률이 이제 음이고 양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로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리버스 전압을 걸어줘서 얘가 커지고 줄어들고 포워드면 여기 낮아지고 점선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리버스면 커지고 하는 형태로 바꿔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제 요 보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리버스 많이 걸어주게 되면 이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점점 내려가다가 이게 여기에 밸런스 밴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N 쪽에 컨덕션 밴드하고 P 쪽에 밸런스 밴드가 만나는 지점부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그대로 튀어나가서 이 반대편에 N쪽에 플러스 걸린 쪽으로 바로 전자가 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 배리어를 이 터널링해서 가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 할 때 이 부분에 이제 배리어를 생각을 해도 됩니다. 배리어 생각해서 요거를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삼각 배리어, 삼각형의 배리어가 있고 전자가 여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탁 튀어서 터널링 되어 가는 거. 이게 터널링 되어 가는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포텐셜 스텝, 포텐셜 배리어를 이렇게 해서 폭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V0고 이런 포텐셜 배리어에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자가 뚫고 간다 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제대로 된 계산인데 이거를 모양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요 모양 자체가 터널링이 요 모양보다는 더 잘 되겠죠. 요 삼각형 모양일 때는. 그래서 해보면 요 터널링의 레이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이 계산을 해보고 요거를 구분구조법으로 해보면 이렇게 조그만 네모 포텐셜 배리어에 이렇게 연속되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이게 WKB 메서드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임의의 모양에 대한 터널링 프로바빌리티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런 WKB 메서드라는 걸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제너 브레이크다운이라 그래서 밴드에서 밴드로 실제 리버스일 때는 전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로니까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탁 튀어가서 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N형 반도체를 통해서 쭉 지나가는 게 바로 터널링입니다. 이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은 여기 이제 전기장 걸려 있을 때 전자가 조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전자가 이 그 일렉트릭 빌트인 포텐셜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이렇게 그 디플리션 레이어 바깥은 전기장을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 바깥은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깥은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바깥은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까? 디플리션 레이어 바깥은 전기장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전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보면 그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밴드 배치도가 있으면 여기는 평평하게 그리죠. 여기도 평평하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 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P 쪽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있죠. 이 기울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타입에 이제 요 평평하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일렉트릭 필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 바깥에 있는 부분은 이 필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바깥에 이 필드가 없다가 살짝 전자가 딱 하나가 들어가면 터널링이나 뭐 이런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 리크가 있을 수 있겠죠. 전자가 있으면 테일이 있기 때문에 전자 딱 들어가면 여기 빌트인 전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온하게 있다가 전자가 일로 쏙 들어갔는데 갑자기 확 가속이 됩니다. 이렇게 가속이 되면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서 여기 이제 원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서 일렉트론 홀을 페어를 만들게 되고, 그런 페어를 만들게 되면 이 강한 전기, 이 빌트인 전기장에 의해서 또 다음 때리고 가속되어 때리다 보면 이것이 연쇄 반응, 핵분열처럼 연쇄 반응되어서 때리고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많은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새로 생긴 전자가 양쪽으로 싹 가게 되는 이 아블란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블란시 브레이크다운 자체가 여러분 보면 이제 다이오드 특수 전자리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0.7V에서 이렇게 터널이 되고 쭉 가서 팍 일어나죠, 그죠? 팍 일어난 요 영역이 V에 브레이크다운이라는 영역이 이게 아발란시 브레이크다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너 다이오드에서는 이렇게 터널되다 이 상당히 전압이 낮거든요. 마이너스 5V다, 마이너스 4점 몇 볼트 이렇게 하면 요 전압 자체가 아발란시 브레이크다운은 전압이 높고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이 제너 다이오드는 우리가 전압의 레인지에 따라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포텐셜 리버스 전압을 좀 걸어주면 요 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도핑 농도를 여기 좀 높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여기 이제 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절해서 요 전압 자체로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로 볼티지 레귤레이터로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쓸 수 있다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variable capacitor라는 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도핑 농도를 선형적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되거나 기울기가 플러스로 되거나 혹은 기울기가 0, 평평하게 되거나 하는 걸 기울기를 M으로 잡았을 때, 밑에 M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기울기를 M으로 잡았을 때 이제 요 위에 얘에서 각각 포텐셜하고 빌트인 전압하고 이거를 커패시턴스 다 구했었는데 예를 들면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는 그래 C의 프라임이 제곱이 아니라 삼성이죠, 그죠? 삼성의 VBR 빌트인 플러스 VR로 아까 유니폼한 경우와 달랐습니다. 결국 이게 도핑 프로파일이 커패시턴스의 이 전압에 대한 선형성에 대한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도핑 농도를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주느냐, 점진적으로 증가하느냐, 일정하게 하느냐, 감소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이퍼 어브럽트 정션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서 줄어드는 경우에 하이퍼 어브럽트 정션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아까 설명했던 LC 공진회로가 있을 때 여기에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내가 이 C를 바꿔줄 수 있다면 공진 주파수를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손쉽게 바꿔줄 수 있을 거다. 회로에서 여러분 아두이노나 여러 가지 회로를 배워보면 전압을 일정하게 이제 DA 컨버터를 통해서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한다 그랬을 때 이 전압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바꿔주는 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M을 구했을 때 M이 마이너스 2분의 3성돼 있죠. 결국 이제 P 쪽에 센터로 갈 때 도핑 농도를 쭉 M에 X에 이 마이너스 2분의 3성으로 한다 그랬을 때 요 도핑을 농도를 쭉 바꿔주면 이제 이 공진 주파수에 들어가는 요 C를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한다 그랬을 때 요거를
선형적으로 전압을 리버스 전압 바꿔주면 여기에 공진주파수 바뀌는 형태로 우리가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내가 베락터, 베리어블 커패시터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 부분 아직 하진 않았지만 브레이크다운해서 우리가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로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 직접 터널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모조리티 캐리어가 있는 미운 오리 새끼 있죠?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 그 오리인 줄 알았더니 백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마이너리티 일렉트론이 이제 탁 뛰어넘어가니까 머저리티 캐리어로 넘어가는 그런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볼티지 레귤레이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여러분 회로에서 이런 바락터라는 걸 한번 쳐보면 베락터 레저넌스 서킷에 있는데 여기 딱 붙여놓고 여기 이제 전압에 따라서 우리가 공진 주파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그런 회로들이 쭉 생기게 되죠, 그죠? 이걸 모양이 이겁니다. 다이오드인데 역방향으로 쓰게 되고 이렇게 카패시터 모양을 하고 여기 이제 전압에 의해서 이 C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베리어블 캐패시터인데 전압을 다 끌어주니까 C가 바뀌니까 그 C하고 그 다음에 C하고 요 L을 LC 공진 회로를 하게 해서 여기에 공진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 이런 그 원리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이거를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지난번에 구글 컬래버러터리라는 거를 배웠다 그랬죠, 그죠? 요거를 이제 구글 컬래버레이터라는 거를 한번 써보면 여기 이제 요 주피터 노트라는 거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아나콘다를 한번 쳐보기 바랍니다. 아나콘다가 원래 뱀 모양인데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이다. 아나콘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나콘다라는 거를 설치를 여러분 각자 노트북에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덕트에 인디비주얼 에디션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에디션인데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오픈소스 데이터 사이언스 툴킷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플러스를 하라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제 그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몇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계산해서 손으로 그리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여기 아나콘다를 보면 내려가 보면 윈도우 버전이 있습니다. 파이썬 3.8 돼 있는데 여기 이제 64비트, 32비트 각자 노트북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치를 해주면 여러분 노트북에서 주피터라는 것을 쳤을 때 주피터 실행이 되거든요. 이 주피터 화면이 이 컬래버러터리와 같습니다. 거의 같아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리고 이제 수치도 하는데 여기 이제 기본 개념을 오늘 제가 몇 가지 그림만 바로 그리고 설명을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임포트에 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numpysmp라는 수치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하고 임포트에 matplotlib pyplot sqrt 되는데 이 matplotlib라는 거하고 numpy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numpy는 수치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개념이고 그다음 밑에 matplotlib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조금씩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데 실제 반도체 공학에 쓰는 수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실제 이걸로 띄워놓고 계산을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할 텐데요. 이를 이제 불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numpy 같은 거를 이제 SMP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MP를 붙여서 이 numpy를 쓴다. 혹은 PLT를 붙여서 이 matplotlib pyplot을 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기초 개념으로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값을 np에 어, 보면 np의 array다. array다. 여기에 1, 2, 3이다. 그러면 이거는 실행을 해보면요. np array 1, 2, 3 하면 1, 2, 3, 1, 2, 3으로 정의되고 2차원 배열일 때는 이렇게 해서 4, 5, 6 이렇게 하면 이제 괄호 하나가 여기 빠졌네. 중괄호가. 에러가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보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해보면 이 데이터를 x는 1, 2, 3이고 y는 4, 5, 6 이렇게 값을 1,4, 2,5, 3,6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plt라는 것이 이제 요 플랫을 하는 것의 라이브러리가 되는데 이 플랫 스캐터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x를 요 x 어레이를 쓰고 y를 y 어레이를 쓰고 그 다음에 x 라벨을 x라 그러고 폰트 사이즈는 15, 그다음에 y를 라벨하고 폰트 사이즈 15 하고 이제 스케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런 그릴 때 반도체 공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로그 스케일도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로그 스케일 해놓고 로그 이렇게 하게 되면 보면 x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되고요. 그 다음에 plt의 y 스케일은 이것도 로그다 이렇게 하면 y도 로그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기본 개념으로 이제 나를 기울기를 구한다거나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요 정도 소스로 지난번 제가 계산했었는데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요 부분까지 여러분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몇 가지 그 유용한 사이트 링크는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업 이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토론방에 올려놔도 좋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 6장이 좀 어려웠었죠, 여러분. 그죠? 6장 어려웠었는데 6장에 대한 보완 설명을 제가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자료가 따로 있긴 한데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줄까도 싶었는데 이번 목요일에 조금 설명을 해주면 그 6장에 필요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과제 제출 기한은 이걸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지금 6장, 7장까지죠, 그죠? 6장, 7장까지니까 6장, 7장을 여러분 언제까지 해볼래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보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너무 촉박한가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볼까요?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 이게 지금 사실은 연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이제 꼭 풀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동영상으로 녹화한 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으면 그냥 푼 거를 올리는 게 나을지 그거는 제가 좀 보고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